불과 10년 전과만 비교해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확실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인식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한국의 선진성이 더욱 알려지기도 했고 박지성이나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 역시 한국을 알리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특히 유럽권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만 알거나 완전히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로 생각하고 후진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충격은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본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특히 치안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제일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럽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매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치안, 그리고 시민의식을 보며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들을 자책하는 반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 나온 세계 소매치기 순위를 보게 되면 왜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위는 베트남이 차지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2인 1조로 관광객들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유명한 곳이죠.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 나쁜 기억이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9위는 그리스의 아테네, 8위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관광지이지만 오히려 소매치기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7위는 아르헨티나, 6위는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특히나 관광객을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소매치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5위와 4위는 각각 프랑스의 파리와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뽑혔고 3위는 한국인들도 저렴한 물가로 많이 찾는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의 경우 특히나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위와 1위는 이탈리아의 로마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차지했습니다. 꼭 가봐야 하는 유럽의 나라 중 하나로 불리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사실 엄청난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소매치기범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유럽에서 소매치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10위 안에 든 국가들 중 무려 8곳이 유럽이라는 점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는 격한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주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행을 온 한국인들을 보면서 놀라는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카메라나 휴대폰을 건네주고 자신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모습이야. 더욱 최악인 건 그런 한국인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게 부끄러워. 내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바로 그거야. 혼자 여행을 가도 편하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사진이 잘 안 나온 것 같다고 잘 나올 때까지 구도를 잡아주면서 찍어주기도 해. 사진을 찍어주는 행동 하나에서 한국의 치안과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담이구나. 누구는 너무 부담스럽다고도 하지만 나는 한국인의 그 친절함이 너무 좋아. 유럽에서는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의심부터 들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녀가 한 쌍으로 다가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라하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렸을 때 찢어진 내 가방을 보고 느꼈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해. 직업상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야 하는 나는 그래서 항상 외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타지. 하지만 한국 지하철에서는 오히려 그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고 유일하게 한국 지하철에서는 편하게 가방을 메고 다녔어. 한국인들은 지하철에서 앉아 가방을 열어두고 잠을 자기도 해. 그것도 코를 골면서 정말 꿀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술에 취해 그냥 종점까지 숙면 상태로 가는 사람도 있어. 베트남의 오토바이 소매치기단은 끔찍한 그 자체야. 처음으로 결정한 아시아 여행지가 베트남이었는데 그 이후로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 하지만 그 뒤로 서울을 방문해보고는 같은 아시아도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걸 완벽히 깨달았지. 아시아 국가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은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유럽에 사는 우리마저도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하면서 다녀야 해. 나는 로마에서 한 번, 피렌체에서 한 번, 스페인 어딘가에서 한 번,
총 3번의 소매치기를 당했어. 나랑 정말 비슷한 곳들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구나. 나는 심지어 경찰이 근처에 있는데도 대놓고 소매치기를 당했어. 그때 유럽은 소매치기가 합법적인 직업인가 생각이 들었지. 유럽은 분명 아름다운 도시고 죽기 전에 반드시 여행을 해야 하는 곳이지. 내가 프랑스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죽기 전에 한 곳을 가야 한다면 한국을 택할래. 단순히 치안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치안은 그저 당연한 것일 뿐이야.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택시회사를 찾아냈고 기사님 연락처를 확인해서 지갑을 다시 찾은 적이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1시간 안에 이루어졌지. 대단한 나라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있어서 물어봐달라고 한 적이 있어. 한국인 친구들 중에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는지 말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 중에 살면서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 한국도 20년 전만 해도 소매치기범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소매치기범들의 흔적이 사라졌지. 물론 한국도 아직 소매치기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전문적인 터리범인 경우가 많아. 유럽처럼 걷다가 갑자기 물건을 훔치지는 않는 거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유럽 여행을 준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 안전고리나 끈을 구매하고 주의사항을 읽는다고 한다. 내 나라를 여행하려는 외국인들이 범죄 예방 가이드부터 본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는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한국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휴대폰이나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지갑이 없어도 모든 게 가능해. 지갑을 훔쳐봤자 현금이 없으니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비싼 가방 등 다른 소지품도 훔쳐가지 않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시민의식 수준 자체가 다른 거야. 내 친구가 서울을 여행하다가 이태원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어. 다행히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 범인은 프랑스 사람이었어. 내 친구도 프랑스 사람이었고 경찰도 당황해했다고 해. 머나먼 한국에서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니 너무 반가웠겠구나. 평생 한국 감옥에서 보내게 해줬어야지. 국가 망신이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누군가 근처로 지나오면 소지품을 숨겨야 하고 특히 새벽에는 더욱 긴장하면서 거리를 걸어야 된다는 점이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유럽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처럼 소매치기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시아인들은 유럽이라고 하면 모두 잘 살고 부유한 나라인 줄 알아. 그냥 한상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더러운 길거리와 심각한 실업률 등등 겉모습만 보고 유럽을 판단하면 안 돼. 이상으로 유럽의 소매치기 실태와 한국의 치안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